평생학습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평생학습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Joy of Learning, 배우는 즐거움, 그리고 Looking for Job, 더 나은 자기의 직업 능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두 가지 과연 우리나라 평생교육이 좀 균형 있게 맞춰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측면이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유네스코가 평생교육을 60년대 말에 주창하면서 평생교육의 목적을 정립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뭐여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 아픈 사람 편에서는 건강, 실업자 편에서는 직업, 그다음에 먹고 살만한 사람 교양. 그런데 평생교육이 추구하는 인간 상황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유네스코는. 그러면 완전한 인간은 뭐야 그랬더니 이분께서는 덕, 체가 균형 잡힌 사람이 완전한 인간이다. 우리 교육학에서는 그걸 우리 전인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교육의 이념은 전인교육이고 완전한 인간을 한다는 것은 균형 잡힌 인간이에요. 그럼 평생교육에서 균형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부의 즐거움은 달리 말하면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직업교육과 교양교육, 이것이 균형 잡혀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평생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평생교육을 하는 기관들을 찾아가 보게 되면 그 기관들의 무슨 강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면 대부분 교양과 취미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북유럽하고 일본에 이렇게 한번 비교 관점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경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평생교육하면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와서 보십시오라고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유럽에 가서 몇 개 나라를 둘러보니까 그 나라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다,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교육을 제공해야 되는 기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배우고자 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섭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전문 교육기관을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평생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관점이 굉장히 다르죠. 다르네. 일본을 가보니까 한 중간쯤 돼 있더라고요. 우리랑 북유럽 정도의 중심. 보니까 북유럽은 이미 1930년대 중반부터 자기들은 평생학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 시민들과 함께 학습을 하는 그런 사회를 시작했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우리는 그 평생 학습이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교육 메뉴를 우리 기관에서 스스로 선정을 하고 와서 우리가 차려준 밥상 와서 식사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도 좀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교수님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우리 실은 오늘 대표님 제가 처음 뵀거든요. 근데 저하고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코로나가 소화하는 게 국가랍니다. 우리 대표님 책에 보니까 뉴욕타임즈의 명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의 Thank you for being late. 늦게 와줘서 고마워 책에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인용해서 저도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요 국가, 시민사회, 시장이 해야 할 역할이 다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국가, 시민사회, 시장이
서로 균형 잡히면서 고유한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아닐까.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빅 거버먼트, 빅 파르마, 큰 국가, 큰 제약회사, 요즘 다 큰 거 시리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고 그러면은 또 시장의 기능도 회복될 거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공자주의 관점, 그것이 그 직업교육 훈련 중심 조건이에요. 그죠? 그건 공급자 관점이에요. 그건 국가 관점입니다. 그거는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시장과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모든 걸 다 국가가 하는 것은 난 잘못이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건 달리 말하면 이건 수요자 관점이에요. 수요자 관점은 기관 관점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 관점. 학습자 중심 관점은 달리 말하면 요구 중심 관점이에요. 그러면은 식당에 가서도 다 100이면 100 먹고 싶은 게 다 다른데 먹고 싶지 않은 걸 먹이는 건 그건 고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점차 국가 주도에서 때로는 시장이 해야 할 일도 있고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그 다음에 제공자 관점보다는 학습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전차 학습자가 만드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누가 먹여주고 때 먹여주고 제공해주고 이렇게 받아먹는 위치가 아니라 스스로 생성해내는 그런 주체적 역량이 돼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정부 조직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육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고용으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한때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 교육 고용부를 90년대 말에 아마 영국의 교육 고용부를 만들었었죠. 지금 아마 호주도 그럴 겁니다. 영연방국.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친해야 할 교육부하고 옛날 노동부, 고용노동부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근로자 능력 개발, 직능 개발이라 그러죠. 이른바 직능 개발. 이거는 고용부 거고 평생 직업 교육은 교육부 거고. 아니 근데 일반 수요자 편에서는 교육부든 고용노동부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좀 대표님께서 좀 더 크게 출사하셔가지고 저기 고용 업무하고 교육 업무를 이렇게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나라도 지금 같이 평생 교육 고용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노동 업무는 그 노동은 제가 보니까 그건 사업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노사관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산업자 함부로 넘기고. 그래서 그게 어려울 테니까 적어도 우리 대표님께서 경기도는 잘 아시니 경기도 도청하고 그 의정부의 그 평생 직업 교육하고 취업 고용과 취업 이거는 그 한 부서에서 좀 할 수 있게 하면은 행정만 그렇게 돼도 그 일반 직업 교육과 시민 교육이든 뭐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 편제도 한 번쯤은 그 기초와 광역 차원에서 손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이 저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과 그리고 막상 현장에서 일자리 여구의 그 매치 부분에 있어서 상당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평생 학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평생학습진흥원 등 많은 이제 평생학습과 관련한 공공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기관들이 우리가 기대만큼 제대로 잘 작동하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은 좀 이제 뭐 커름하죠. 저기 뭐 경기도 이제 그 체계가 이렇습니다. 평생교육법의 체계를 보면은 이제 행정 라인으로는 이제 교육부 평사학습 정책과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시도로 오면은 경기도에는 그 도청에 평생교육국이 있고 이제 경기도청 교육청에도 뭐 이제 진로점 뭐 평생교육국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제가 보기엔 그게 약해요. 그러니까 행정 라인으로 이제 되게 경기도나 서울은 예외고 대개 도청 쪽에서는 국이 있다는 건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과다한 의도 거의 없을 거예요. 경기도와 서울은 아주 특별해. 그러면 행정 라인도 약하고 그러면 집행기구는 뭐가 있느냐? 국가 수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차원은 시도 차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차원은 의정부시 평생학습관 이게 집행기구예요. 그다음 협의회는 국가 수준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 그래서 3라인이 뭐냐 하면 행정, 심의, 집행. 이게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들쭉날쭉해요. 그리고 문제는 경기도하고 서울은 제대로 경기도, 서울, 대전 여기는 시도 차원에서는 집행기구가 잘 돼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간판만 달아놓은 이런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정부는 뭐 평생학습관도 잘 되고 있지만은 이 평생학습관 하나 가지고 그 예를 들면은 인구 뭐 2~30만 뭐 또는 4~50만을 커버하기가 사실은 동단위액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은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은 구색 정도다. 이걸 조금 내실화하는데 그리고 이것들이 촘촘하게 서로 이 네트워킹으로 엮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다 이 단독형 이렇게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은 연결할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스트 시티 여기에서는 뭐 각각 따로 노는 이런 것을 선을 면으로 연결하듯이 그 연결자 역할만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셔도 우리나라 평생학습 추진 체계가 상당히 수준별로 기능별로 연결될 거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님께서도 인용하셨던 그 유엔 연설에서 인용하신 유엔 대학 보고서의 그 재난 보고서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난도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해법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평생교육 이 추진 체계도 연결해서 우리가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우리 대표님이 평생교육의 연결자 이러한 칭호로 한번 다 점으로 돼 있는 것을 선으로 연결하고 선으로 돼 있는 것을 면으로 연결해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작동되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만들 거로 저는 그런 비전 가운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제가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큰 공감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 많은 그 평생교육원, 시군 단위의 이런 평생교육관 이런데 학습관 이런 데를 가보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그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에 굉장히 비중이 높게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네트워킹을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자원에 대한 네트워킹 그리고 지역에 숨겨져 있는 학습 자원들을 찾아서 DB를 잘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거기에 비중이 훨씬 더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저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그 평생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역시 교육이든 학습이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같이 공부하고 또 배움을 주는 사람의 수준만큼 사실은 가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 발표를 하면서 미네네 시민대학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핵심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이 전문적인 강사가 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적인 강사가 상당히 폭넓은 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 풀을 폭넓게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을지 한번 평소의 경험이나 뭐 이 고견에 대해서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제자가 그 독일서 공부한 제자가 여러 명 있어서 특히 그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가 그 프랑크푸르트에 있는데 그 제자가 거기에서 근무를 해서 그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그 미넨 사례는 그 저기 돌아가신 서울시 전 박 시장님이 서울은 학교다른 그 카피 만들 때 미넨 거기 갔더니 공항에 아마 슬로건인가 뭐가 이랬답니다. 쉿, 미넨 시민은 지금 공부 중. 그걸 따다가 그래서 서울은 학교다 이렇게 카피 만들었거든요. 그 미넨이라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옛날에는 그 라인강 이북은 그 저기 뭐 야만의 땅 뭐 그랬던 거 봐요. 그래가지고 저기 야만이 문명으로 바뀌는 게 하는 게 바로 교육이다. 그래서 아마 교육을 그 강조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의정부 시나 우리 넥스트 시티에서는 뭐 미넨 이런 거 뭐 모방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거기 교광사가 뭐 3,000명이다. 뭐 우리는요 그 카피보다는 미국의 저는 그 대표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이 제도가 되지 말고 운동이 되게 하라. 살아 움직이는 운동이 되게 되는데 자꾸만 제도화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학교교육 닮은 꼴이 돼요. 평생교육 이념은 원래는 운동이었습니다. 무브먼트, 소셜 무브먼트 사회 운동이 돼야 되는데 약간 뭐 학습관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데 이미 그 평생교육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좀 이 평생교육사를 좀 지금 이렇게 이분들이 양성은 하는데 배치를 못 하고 있어요. 의정부가 그나마 조금 잘 되는 게 그 전문 평생교육사가 좀 몇 명 배치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가 되려면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하듯이 평생교육이 공적인 걸로 공교육으로 제대로 되려면 평생교육사 이분들이 그 오거나이저 조직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분들을 배치하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저는 그 독일보다는 미국의 그 자유대학 이념이 있었습니다. 그 실질적인 대학이 아니라 무브먼트 그게 자유대학 운동인데 프리 유니버시티 자유대학의 이념이 대표님 말씀하고 비슷한데 구호가 영어로 이렇습니다. Anyone can teach, anyone can learn. 누구든 가르칠 수 있고 누구든 배울 수 있다. 우리는 그 학교 교육 모형입니다. 저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어. 너는 배워야 돼. 그게 아니라 의정부시 넥스트 시티는 누구든 가르칠 수 있고 누구든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 교강사는 발굴하면 됩니다. 서울에서는 은평구가 그걸 잘했는데 숨은 고수 찾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의정부시에도요 숨은 고수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교육이 앞으로 되려면 이 연결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 하고 두 번째 혼자 다 처먹으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어라. 임파워링 힘을 주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셨던 게 발굴을 찾아내는 그 발굴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 같은데 저도 의정부 40~50만 되는 동네면 분명히 여기도 각 분야별로 숨은 고수가 많을 거다.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분들을 찾아내고 그분들한테 동기를 해서 그분들을 그한테 의정부시가 자격을 주어서 의정부 시민 그 강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발굴하면은 충분히 미넨의 그 이제 폭스스쿨 미넨 시민대학 그게 그 모방해서 만든 게 서울 자유시민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정부 자유시민대학을 그래서 그 슬로건으로 의정부 시민이면 누구든 가르칠 수 있고 누구든 배울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 나가면은 물론 뭐 저 분야별로 저기 그 전문 강사는 초빙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이 안에서 자급자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비전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교수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 가지 주제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 금방 교수님이 설명하시기 제도가 아니라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공감이 크게 울립니다.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통계를 보면 평생 교육, 평생 학습에 참여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참여율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들도 있다라고는 지적도 많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같이 논의한 것들이 어찌 보면 총체적인 것이기도 하겠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지혜를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뭐 평균 이제 그 평생교육 통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여율입니다. 그 OECD도 그렇고. 근데 그 약 한 40% 정도 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왔는데 그게 문제는 그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마태 법칙, 그 이제 성교육은 매튜 이펙트라서 그 빈익분 부익부. 평생교육도 빈익분 부익부인 것 같아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학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평생교육도 많이 누린다. 학교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은 평생교육 참여도 적어진다. 참여율을 높이려면 이게 평생교육도 쇼핑화되고 가고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이 계속 더 많이 가져가. 그래서 정책의 주안점을 어떻게 하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저학력층, 장애인, 이른바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떤 능력 면에서 그분들을 끌어들이는 거. 근데 그분들이 지금 숨어 있어요. 그분들을 찾아내서 이 밖으로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대 환경이 급속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공식적이고 틀에 갇힌 기존의 제도권의 교육만 가지고는 이 시대 환경의 변화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비정형화되어 있고 그리고 유연한 배움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생 학습이 왜 필요가 한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의 충실함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평생 학습 도시는 넥스트 시티가 지향하는 도시가 되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